한겨레하고 글로벌 리서치가 수도권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대 승부처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그 254개 지역구 가운데 122개가 걸린 그야말로 전체 48%의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총선 판도가 갈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한겨레가 조사를 했더니 자 보겠습니다. 서울 정부 심판론이 47, 지원론 41, 인천 56, 38, 그리고 경기 57, 3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갤럽도 좀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갤럽에서 지난 3월 5일부터 7일 1000명 대상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부 지원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정부 견제론 이렇게 보면 51대 3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월입니다. 1월. 이거 1월인가요? 네, 그건 1월이고요. 예, 이게 1월 조사예요? 네, 한국갤럽은 최근에는 이제 네. 3개로 묻고 있어요. 3개로. 네, 그러니까 제3지대 정당이 많이 당선되는 것이 네. 좋다라고 네.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그러네. 있어서 1월 11일 조사예요. 네, 요거하고는 약간 이제 다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39 여당 당선 39, 네. 민주당 제1야당 당선 35, 네. 제3지대 당선 16이에요. 그래서 네. 제3지대랑 야당을 같이 묶으면은 39대 51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갤럽 기준으로 가장 예, 최근 예, 게 예. 3월 첫째 주. 자 그러면 예. 요 두 가지 한겨레 조사하고 갤럽 조사를 묶어서 보면 앞서 이제 말씀 쭉 주신 대로 사실상 정부 심판론이 전반적으로 우세한 거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한겨레 지금 어디죠? KSO인가요? 아니요. 글로벌 리서치. 한겨레 글로벌 리서치도 예. 두 개의 그 격차가 12% 포인트고요. 네. 갤럽도 12% 포인트로 예. 야권이 더 당선이 많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격차가 한 15% 포인트 차이 나가거든요. 네. 그게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흐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여론조사 꽃이든 갤럽이든 이게 큰 차이가 없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그 근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 심판론이 아직은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 이것도 사실은 약간 줄긴 했었거든요. 네네. 최근 이제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 흐름으로 줄어드는 흐름들이 네. 최근 한 2, 3주 있던 상황이었는데 네. 다시 이제 이것이 나타나니까 사실 정당이나 어떤 세력의 메시지가 선거 캠페인 상황에서 얼마나 네.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기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군가가 또는 그것의 우호적인 어떤 세력에서 메시지로 전달되어서 대중에게 전달될 경우에는 네. 그것이 다시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이제 사실 민주당은 그동안 이제 어떤 메시지 자체가 없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조국 신당 등의 출연으로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측면들이 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최근에 사실은 이 물가 문제도 크죠.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평가들이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가와 경제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평가도 악화되고 있는 흐름들 보이거든요. 사람들의 실제적인 부분이니까 사실은 야당 심판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야당의 부실함에 대해서 또는 정부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기류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서 불만을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야당 심판은 정부 지원론이 더 활활 타오르기가 현실적 제약이 너무 크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실 이제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심각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보수 언론들도 이게 에그플레이션 문제가 대두된다. 아니 일단 동아일보. 과일을 살 수가 없어. 너무 비싸가지고 장바구니 물가가 저는 주부니까 늘 저는 마트에 가서 물어보거든요. 귤이 왜 없습니까? 그러면 작황이 안 좋아서 이게 도저히 단가 마진을 맞출 수가 없어 저희가 귤을 요렇게밖에 못 팔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박스로 크게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소포장된 것들만 팔고 오히려 뭡니까 한라봉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천혜향 이런 거. 그리고 다 2만 원 이상이에요. 한라봉 6개에. 천혜향 좋아합니다. 6개. 6개에 2만 5천 원 막 이렇단 사다 두면 안 말이에요. 될까? 여기 천혜향 좀 먹으면 천혜향. 되나?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렇죠. 물가가 사실은 그러니까 엄마들이 지금 가면은 전부 그 세일 코너들이 있어요. 뭐 좀 며칠 된 거, 뭐 이런 거 다 찾고 있다. 이 대한민국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종섭 전 장관이 네네. 일요일에 그렇죠. 얼마나 기가 막힌 출국을 했습니까? 드라마틱 엑시트입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범죄자를 오늘 보니까 호주 ABC 방송에서도 드디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어. 예, 그러니까 국제 망신이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해외의 유수 언론들이 저런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빼돌리고 제가 보기엔 이게 상당히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준일 평론가? 아니 이미 악재가 됐어요. 아, 됐어요? 악재가 됐고요. 오늘 저는 국민일보 기사 제목이 너무 눈에 띄더라고요. 네. 제목이 뭐냐면 네. 이종섭 횡재에 반색하는 민주당 외교 법무장관 탄핵 추진 이건데 민주당 네. 중진 의원의 말로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네. 이종섭을 주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재가 아니라 횡재 수준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네. 하늘에서 떨어졌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오판인 건데 국민을 우습게 한 거죠. 오늘 제가 그 김병주 의원 네네네. 언론 인터뷰 하셔가지고 한참 이 얘기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도 제일 화가 난 게 그러니까 이종석 국방부 장관하고 동기래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매몰차게 하기 인간적으로 하지만 공공고공이고 사는 사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한다라는 건데, 근데 가장 이제 그 김병주 의원이 화를 내신 거는 국민은 너무 우습게 한다. 이 정부가 이렇게 보내면은 이게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이종섭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이종섭을 못 믿어서 보낸 거다. 그러니까 이종섭이 이제 떠들까봐? 야인으로 있으면은 본인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가 이제 뭐 이렇게 정권에서 뭔가를 배려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대통령실까지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종섭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의 안위가 걱정돼 가지고 이렇게 한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이제 아니 그러니까 신들게 7월 30날 불러가지고 보고를 받잖아요. 박정원 대령한테. 그래서 당신 수사 잘했다. 이제 이첩하면 되겠네라고 회의 끝나고 사실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인사 조치하기 위해서 남아서 조금 더 얘기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 02-800으로 시작되는 대통령실 전화를 받고 바로 이어서 57분에 누구에게 전화합니까? 김계한 사령관한테 전화를 하고 지시를 하고 본인은 어디로 가요?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가는 겁니다. 너무 누구냐, 누구의 목소리가 들렸던 거냐, 이거를 바로 이종섭 전 장관이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놈 목소리. 그분 목소리. 그놈. 아니 영화 제목 얘기한 거야. 영화 제목. 그놈 목소리라는 몰라, 잘못 영화.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걱정이 됐을 수 있다. 이 사람이 양심 그 휘슬블로워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본인이 궁지에 몰리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빼돌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부분은 이전 상황을 사실은 어떤 심판론, 견제론 기류를 네. 받고 있었던 상황의 건을 대중들로 하여금 네. 이 정부가 환기시켜 준 거예요. 네. 사실 상기시켜 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사안 자체는 말씀하시는 것이 뭐 분명하니까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되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예전에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보훈 해외 뭐 도피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던 건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국민들이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요 최상병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분노를 야기하는 것이고 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진보 성향층 외에 네. 중도나 심지어 보수 성향층에서도 그렇죠. 이 사안은 사실은 매우 예의주시하는 사안이고 사실 그 건을 보게 되면 생각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그런 상황에서 대중적 인기를 얻은 것인 네.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박정훈 대령이 오버랩 되긴 하는데 거기서 사실 문제를 야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네. 이것을 이제 해외로 대사를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국민적 공감이 쉽게 되지 않는 사안일 것이고 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도 당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전 협의가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당의 선거 캠페인에서는 뭐 상당하게 이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종섭 전 장관도 굉장히 주요 피의자이고요. 손준성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손준성 검사도 사실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예요. 이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이제 고발 사주를 하게 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사람을 결국에는 승진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훈성 인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것은 뭐 그냥 진보 유권자뿐만 아니라 평범하게 이게 맞아? 이게 공정한 거야? 상식적이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다라는 것이고요.